네, 최근 요 엔캠은요, 블록딜 이슈 이후에 쉽사리 힘을 쓰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연일 음봉 하락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현재 엔캠의 주가 위치를 봤을 때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예. 바로 지난 4월 달에 요 엔캠은 엄청난 거래대금이 폭발하면서 바로 전고점을 넘어섰고 신고가를 한번 보냈었잖아요. 그죠? 예, 신고가를 한 차례 보냈었는데 그때 당시 발생했었던 이 파동의 저점, 이 파동의 시작점까지 주가가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표 아닌 공표를 하려고 합니다. 예, 저는 오늘부터 요 엔캠 분할 매수, 자, 분할 매수에 진입을 하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말씀을 드리고, 뭐, 매수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자, 이 부분은 뭐,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분할이에요, 분할. 또 제가 걱정되는 게, 제가 매수한다고 해서, 바로 달려가서 뭐, 몰빵 매수하시고,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먼저 좀 설명드리는 건데, 분할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물량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급등, 급등이 나올 때 그때 수익 실현하는 매매 전략을 가져간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이 이따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엔캠을 좋게 보는 이유 저도 이 엔캠을 매수하고 싶은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먼저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발생했던 블록들 이슈 좋지 않았습니다. 대략 한 2천억 가까운 그죠? 1,900억이었나? 잠시만요. 1,900억. 1,900원어치의 블록들이 발생됐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엔캠은요, 아직까지도 전환사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죠? 전환사채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 물량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매도 물량으로 출회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 심리가 완전히 꺾여 있는 거예요. 솔직히,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리고 전해액 관련해서, 자, 전해액 관련해서는 지금 엔캠 호재밖에 없습니다. 호재밖에 없는데 주가가 밀리는 이유는 바로 이 오버행 악재에 대한 그런 불안감에 주가가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1차적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엔캠의 오버행 신주 물량 자체가 사실 상장된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그죠? 상장된 지가 꽤나 오래됐는데 이제서야 블록들로 쏟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나와야 되는 물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역지사지가 돼보는 거죠. 세력대 입장에서 아직 정리를 해야 되는 물량들이 많이 남아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밀리면서 거래량도 발생되지 않는데, 그죠? 거래량도 발생되지 않는데 자신들의 물량을 정리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쥐고 있는 물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적어도 지난 4월 달처럼 혹은 작년처럼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가 터질 때 이때 물량을 정리해야만 이들도 안전하게 탈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주가가 올라서가 아니라 뭐 주가가 뭐 신고가를 달리고 많이 올랐으니까 정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들은 뭐 지금 매도해도 돼요. 지금 매도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거래량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내 물량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거래량은 언제 나옵니까? 거래량은 오를 때 나와요. 오를 때. 오르고 이슈 받고 뭐 전액 관련해서 IRA 관련해서 뭐 전기차 관세 관련해서 이슈를 받으면서 거래량이 터지지 이슈도 없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나올 리가 없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종목을 공략을 할 때도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 하지 재료가 없는 종목을 그냥 뭐 차트가 예쁘다고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재료를 확인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엔캠 같은 경우는 일단 세력들이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너무 수많은 개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 물량은 털어먹기 위해서 일단 매물대를 가볍게 만드는 거죠. 이 상단에 있는 구간 매물대를 좀 가볍게 만든 후에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뭐예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지금 엔캠이 갖고 있는 재료 모멘텀이 뭘까를 우리가 고민해 봤을 때 일단 오늘도 새로 하나 나왔어요. 역시나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2차 전지 방향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엔캠이 이번에 리사이클링 그리고 CNT 도전제 관련해서 또 신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CNT 도전제 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노신소재라는 기업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나노신소재. 그러니까 CNT 도전제 재료가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나노신소재가 사실 2020년도 코로나 이후부터 언제요? 작년까지. 자, 2차 전지 이슈가 있을 때까지 주가가 정말 쉬지도 않고 올랐습니다. 그리고 CNT 도전제 같은 경우는 뭐 개발하는 기업 그리고 납품하는 기업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성이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엔캠이라는 기업은요 희소성이 있는 틈새 시장만 좀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CNT 도전제를 한다는 거 보면. 근데 어찌됐든 이 시장의 파급력,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 들어왔냐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2021년도 요 구간부터 볼게요. 자 보시면은 25,000원 25,000원 하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어요? 21만원 10배가 갔습니다. 10배. 자, 뭐 여기서 엔캠이 10배가 간다는 게 아니라 CNT 도전제 사업군에 대한 그 기대감이 이렇게 크게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캠은 다시 한번 재료를 만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2차 전지 이슈도 있었죠. 미국의 리비안, 그죠? 리비안이 엄청난 투자액을 받으면서 장중 한 50% 급등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2차 전지도 슬슬 섹터의 호재들이 나오고 있어요. 호재들이 언제부터? 이번에 관세 매길 때부터. 그렇죠? 뭐 미국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 조 바이든 대통령.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살짝 좀 평화주의자잖아요. 평화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전기차에다가 관세를 매겼습니다. 몇 퍼센트? 100%. 트럼프가 된다? 트럼프 더 하겠죠. 더 하면 더 할 사람이지.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유럽 같은 경우도 그 중국 전기차를 이제 들여오는데 불법 보조금이 엄청나게 적발이 됐대요. 불법 보조금이 엄청나게 적발이 돼서 중국 전기차 관세를 매기겠다. 그래서 터키죠. 터키에서는 이미 40%까지 관세를 올린 상황. 그러면은 중국 전기차에 대한 제재가 계속되게 되면은 가장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디가? 엔캠이죠. 엔캠입니다. 이것은 전액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업을 하더라도 뭐 돈이 되는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전액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뭐 양극재나 음극재보다는 수익성이 좀 떨어져요. 솔직히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이긴 한데 하지만 그만큼 희소성이 있고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많이 없어요. 대부분 어디에 포진돼 있어? 중국에 포진이 되어 있다. 틴츠와 캡캠.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전액 사업 같은 경우는 독과점 시장을 많이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제재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수많은 배터리 업체는 대한민국의 엔캠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 엔캠이 또 1등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들어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등이 된다가 아니라 기대감이 들어온다라는 거. 근데 이 관세를 매기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그전에는 IRA 법안 관련해서 이슈를 받았지만 유럽까지 나선 적은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엔캠 재료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결국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엔캠 그래도 저는 세력주로 보고 있습니다. 세력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전환사채의 물량, 요 물량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추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오히려 투매가 나올 때마다 보다 분할로 접근을 하면서 수익을 걷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고점에 갇히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고점에 엔캠 좋아서, 이제 매수를 한번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전환사채가 많았더라. 이런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좀 집중을 해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좀 신중을 더해서 타점을 잘 잡아놓고 평단가를 낮춰놔야만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요 엔캠 매수 타점 잡는 방법, 제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매매 시나리오를 가져갈 것인지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최근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엔캠에는 지금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개인들이 오랫동안 매수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매도를 했죠. 그죠?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 매도하는 물량을 누가 걷어가고 있느냐?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걷어가고 있어요. 그죠? 외국인들 보시면은 물량 엄청 담고 있고 뭐 기관들도 매도를 하다가 잠시
매도가 멈춰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어찌됐든 외인들의 물량이 가장 강력합니다. 지금 유통 물량을 가장 많이 쥐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 선도 세력,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주포라고 하잖아요. 주포를 우리가 확실하게 좀 파악이 되어 있어야만 이들의 평균 단가도 알 수 있고 평균 단가 대비 밀리는, 그러니까 이들의 약점이죠. 이들의 약점을 찾아서 우리는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을 때는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자,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낄 때, 자, 공포심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분할로 담아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주식 투자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공포심. 공포에서 살아가는 게 공포에서 몰빵하라가 아니라 공포에서 분할 매수하라. 왜? 떨어지는 칼날이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요. 예. 그러면은 이 세력들의 물량을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좀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 봐야겠죠. 최근에 매집하고 있는 수급 주치가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블록딜 이슈 이후에, 자, 블록딜 이슈 이후에 누구의 물량? UBS 증권의 물량이 다시 한번 잡히고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제가 예전에 한번 또 눌림목으로 우리 시청자님께 수익을 냈었죠. 함께 수익을 냈었는데, 자, 이때도 1차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 자, 조정이 나올 때 UBS 증권이요, 엄청나게 담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매매 방법이 이래. 얘네들의 매매 방법이 원래 그래요. 자, 주가가 밀릴 때 어때요? 주가 밀리는데 물량을 더 담았죠. 예, 투매가 나올 때 더 담아놓고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뭐요? 결국에 급등을 만들어냈어요. 급등을. 그러니까 지금도요, 비슷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UBS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주가가 밀리니까 더 담잖아요. 더 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네들을 일단 내려갈 때 계속 사기 때문에 뭐 떨어진다고 얘네들이랑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랑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이들의 평균 단가를 도출해서 이제 평균 단가 대비 밀릴 때 매수를 해놔야만 우리도 중간에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변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평단가가 낮아야 최소한 우리가 만약에 긴급하게 대응을 한다 라고 봤을 때 본절에서라도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본절에서라도. 근데 막 높은 자리에서 평단가를 잡아놓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변수가 나왔어요. 변수가 나오면 무조건 손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손절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손절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하기 전부터 이렇게 신중을 더해서 타점을 잡고, 자, 그리고 매도는 사실 조금 어렵긴 해요. 왜냐면 세력들이 언제 매도를 할지 이들의, 자, UBS 증권의 최종 목표가를 제가 알 수는 없잖아요. 예,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몰라요. UBS 증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죠. 뭡니까? 이들의 평균 단가 대비 주가가 오르는 자리.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손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평단가 밑으로 계속 떨어질 때 담고 있으니까. 근데 주가가 상승이 나오면서 평단가 위로 올라가는 자리 있죠. 요 자리는 얘들이 수익을 보고 있구나. 그렇다면 언젠가는 매도로 나오겠구나. 요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분할로 똑같아요. 분할로 매도하면서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간다. 이게 바로 엔캠의 수익 극대화 전략이고, 저는 내일부터 분할 매수에 진입을 할 겁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때 저는 진행을 할 거예요. 예, 지금은 아니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은 어차피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예, 공유해드리고 있고, 만약에 뭐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엔캠의 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받지 못했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여기다가 연락처를 다시 한번 남겨드릴게요. 잠시만요. 010-9014-8706이고 여기다가 그냥 엔캠, 자, 엔캠이라고 문자, 이거, 예, 문자, 이거, 죄송합니다.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돼요. 자,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엔캠의 제 매매 시나리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타점 다 보내드릴 거고, 뭐 어찌됐던 간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준과 원칙이에요. 기준과 원칙. 예.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요 기준과 원칙을 아예 세워놓지도 않고 진행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뭐 뉴스 보고 좋다고 해서 매수하고, 누구 말 듣고 좋다고 해서 매수하고.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우리의 정말 소중한 자산. 피 같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좀 설명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20년 넘게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일입니다. 익숙한 일이고, 근데 또 반면에 저도 생각해보니까 초보 시절에는 기준과 원칙이 뭔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봐야 돼. 수급도 봐야 돼. 재료도 봐야 돼. 실적도 봐야 돼. 차트, 캔들, 분봉, 일봉, 주봉, 월봉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준과 원칙을 잡기 어렵고 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 중심 가이드라인 정도 잡아드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제 방송을 보시고 따라 하셨는데 방송 보고 이렇게 해서 따라 했는데 혹여나 손실을 보시면 안 되니까. 예. 혹여나 손실을 보시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방송하다 보니까 오픈할 수 있는 부분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사실 제가 수급에 대해서 이제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거지 이걸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작업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바쁘시고 본업이 있으시고 직장 다니시고 사업하시고 바쁘시니까 제가 대신해서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신 구독과 좋아요, 무료로 해드리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계좌를 좀 이렇게 오픈을 해드렸잖아요. 뭐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왜냐면 이게 뭐 유튜브 상에서는 대단한 실력은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인정해요. 저는 제 분수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년 넘게 해왔지만 그냥 뭐 상위 1% 정도는 되는데 그렇다고 뭐 100등 안에 뭐 100명, 상위 100명 안에 드는 그런 슈퍼고수는 아니다. 저는 그냥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등수 때문에 주식하는 거 아니고 그냥 내가 벌 수 있을 만큼만 벌자. 욕심 부리지 말자. 제발. 왜냐면 항상 그랬어요. 욕심 부리다가 깡통 찼어요. 예, 옛날에 30대 때 항상 욕심 부리다가 깡통 차는 경험이 너무 많아서 지금 보시면 5월달, 6월달 거의 비슷하죠. 6월달도 이제 스탑하려고 해요. 매매는 여기에서 맞추려고 해요. 저는 뭐 원하는 만큼 벌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매매를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워낙 자극적인 콘텐츠가 많다 보니까 뭐 1,000만원으로 뭐 100억 벌었다, 뭐 10억 벌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슈퍼고수가 많은지 슈퍼개미가 많은지 이번에 알았어요.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어찌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하는 매매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저는 이제 눌림목이죠. 지금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엔캠이 빠지고 있잖아요. 빠질 때 우리 눌림목 자리에서 모아놨다가 급등이 나올 때 매도하는 매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공포심을 느낄 때 근데 재료가 살아있고 모멘텀이 살아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런 물량을 잡아놔도 더 안전한 거예요. 안전 마진 자체가 확보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사실 뭐 엔캠 말고도 너무 많아요. 시장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종목들 엔캠 말고 뭐 당장에 좀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좀 공유해드리면서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무료 스터디방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다들 스터디방 오셔서 함께 좀 행복한 투자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와, 정말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특별한 혜택을 좀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이 특별한 혜택이니까요.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시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간혹가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알았었는데 매수 좀 해놓을 걸. 그때 또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매도할 걸. 자, 이렇게 지나고서야 우리가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 후회와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문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주식 투자라는 게 바로 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투자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누군가에게 듣거나 혹은 뭐 급등하는 종목을 보고 나도 모르게, 그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가락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또 종목 분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주식 투자라는 게 그 반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기업 분석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고 그리고 나서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고 우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 기준, 자,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혹은 자영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죠? 현실적으로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이 조교수 실전 주식 스터디방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 매일같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500억 거래대금 이상의 N자형 눌림목, 그리고 확실한 재료, 그리고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까지 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내용들도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당장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성공의 맛, 그리고 수익의 맛을 꼭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있죠? 그죠? 상단에 보이시는 이 연락처로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숫자 1, 그죠? 자,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이제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 초대 링크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치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핸드폰 꺼내셔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초대 링크 받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자를 남겨 놓으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 주식 공부 또 내일로 미루시지 마시고 오늘 바로 시작하죠. 예, 뭐 여러분들 어려운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매일같이 이렇게 뭐 주식창을 보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아침에 한번 딱, 점심에 한번 딱 확인을 하셔도 한눈에 쉽게 이 시장의 트렌드와 그리고 돈이 몰리는 섹터, 종목들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스터디방에 들어오셨다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사면 내일 상한가 간다. 자, 여러분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좀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그죠? 자, 이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며칠간 좀 주식을 모아간다라고 한다면 빠르면 2, 3일, 길어야 1주 안에 20%에서 3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자, 그런 스윙 투자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만약 내가 정말 이 주식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 혹은 주식 투자로 평생 먹고 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익히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식 투자는 정말 큰 돈이 있어야, 자, 큰 돈이 있어야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정말 큰 오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리의 마법이죠. 자, 이 복리의 마법만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소액 투자로도, 자, 이 소액 투자로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는 표를 보시면 제가 초기 금액을 100만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자, 100만 원으로 산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와 함께 13번, 딱 13번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표 수익률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20%에서 이제 30%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13번만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하게 되면은 100만 원이 여러분들 얼마가 됩니까? 바로 100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1000만 원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단돈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우리가 복리의 마법만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소액 투자로도 충분히 계좌를 불려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리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루빨리 이 스터디 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저와 함께 이 험난한 이 주식 전쟁터죠. 자, 이 주식 전쟁터에서 우리가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대신 여러분들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까지 또 노력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댓글에다가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자, 다 잘해보자고 화이팅. 자, 댓글에다가 화이팅이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남겨주시고 문자 아직 남기지 못하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연락처는 상단에 이렇게 있죠. 자, 이 연락처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숫자 1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